자,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로 풀이를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뒤에 있는 또 이제 간단한 유형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 한 페이지가 저번에 숙제였는데 18페이지를 보시죠. 18페이지를 보시면 미리 빨리 왔어요. 범준이한테 질문이 150번, 151번이었나? 맞나? 네, 그 두 개만 한번 잡아보죠. 150번입니다. 자, 우리 교재 150번. 저번에 틀은 대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틀에 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150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푸는 기본 툴은요, 검산식을 쓰고 대입할 게 있으면 대입을 하고, 아니면 그 식을 활용해서 뭐 요구되는 바를 구해주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150번입니다. fx를 이 2차식 나온 나머지는 검산식 쓰는 게 1단계니까 기본적으로 검산식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받아야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x 더하기 7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qx를 요 글 읽고 쌤이 하는 거 잘 따라오세요. q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는 2다. 요거는 검산식 쓰는 얘기 아니죠. 그죠? 뭔 얘기냐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과가 2가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fx를, 자, fx를 다시 한번 fx를 얘가 지금 x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RX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식을 보는 눈이 먼저 길러줘야 될 게 요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직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정리했던 게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이제 저기 A 자는 X가 B 자는 1이 적혀있는 식이 요 식이에요. 알겠죠? 이거 자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X-1에 X5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질문한 게 저와 얘로 난 나머지를 구해라 그 말은요, 얘라는 놈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있겠죠? q1x로 할게요. 위에 건 다를 거니까. 플러스 여기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자, 봐. 범준아, 여기 나머지가 몇 차 이하의 식일까요? 2차 이하의 식이겠죠. 자, 저번에 배운 내용은 그대로 적용을, 이게 어려운 얘기긴 했다 그랬죠. 여기 2차 이하의 식은 봐봐, fx를 요 놈으로 난 나머지는 얘였어. 그쵸? 근데 얘의 배수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의 배수기 때문에 얘는 뭐 나머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나머지, 내가 적은 이 나머지에 대한 형태가 분명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식일까요? x 플러스 7이 되는 식일 거야. 라는 게 저번에 선생님이 강조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의 배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요, 요 내용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얘가 2차 이하의 식이니까 2차 이하의 식을 2차 식으로 나누면 그 몫은 상수할 거예요. 그죠? 몫은 상수한 봐봐. 뭐라 쓸까? 2차 이하의 식을 얘로 나누면 나눈 몫은 상수항이 될 거란 말이야. 요거 이해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요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나머지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검산식으로 쓰는 거야. 검산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여기 있는 2차식을 적어볼게요. 여기 있는 2차식은 얘로 나눈 몫은 상수와 나머지는 예의 식일 거란 말이야. 그걸 써보면 x제곱 y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을 a라 할게요. a. 나머지는 x 더하기 7이었겠지 라고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요 관계식을 세울 수 있냐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를 구하려면 힘 몇 개 필요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 한 개를 구하기 위해서 X1을 대입해야지. 알겠습니까? 자, X1을 집어넣으면 F1은 얘는 0되고요. 1, 1, 1 넣어버리면 3
3a 더하기 8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a를 구하려면 저기 있는 f1이 얼마인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fx를 위에 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1을 대입해서 우리가 f1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f1을 여기도 1을 넣어버리면 3q1이 될 것이고 더하기 여기 1 넣어버리면 8 되겠죠. 8.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걸 구하라고 q1을 준 거야. 얘가 2라는 거니까 6 더하기 8, 14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즉 여기만 하는 q1이 14였다. 그래서 3a는 6이 될 것이고 a는 2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구하는 나머지는요. rx는요. 이 나머지가 결국 요식이니까 a가 2니까요. 2 대입하면 2에 x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7 요거 뭐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구조인 거야. 알겠죠? 요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저번에 배운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체크해 보시고 미는 요게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가볍게만 체크해 놓고 151번도 가볼게요. 151번도 보시면 151번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151번. 자, 다항식 얘는 요 얘기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인데 보시면 x의 2026승 더하기 x의 2025승 더하기 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그건 대입용 문제고요. 알겠죠? 근데 쌤 1전에 얘기했지만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를 하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검산식 쓰라는 얘기예요. 둘의 구분 아시겠죠? 그죠? 몫을 건드렸으면 이거는 원래 풀이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x-1로 나눈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 1차가 나머지니까 이거 상수항이야 식이야. 나머지는 저는 나머지 뭐겠어? 상수겠죠. A가 없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나머지 없는 풀이법은요. 검산식 쓰기, 숫자 대입하기. 숫자 대입할 게 없어? 식으로 정리해서 저런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저게 어려운 얘기죠. 알겠죠? 얘는 그냥 대입용 문제입니다. x의 1을 대입하는 얘기네요. a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을 집어넣으면 3은 0 되고요. a가 a가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나머지 없는 기본 풀이 수순인 거야. 알겠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표현도 아니죠. 그럼 봐봐. 마지막 질문입니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 말은 이제 q 마이너스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거 나머지만 구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요.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얘기겠죠. 집어넣어 볼게요.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에 곱하기 q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 곱하기 q의 마이너스 1이니까 뭐 q 마이너스 1은요? 2다. 그럼 나오겠네. 이 답이 2구나.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표지 꺼내. 오케이? 뭐 이런 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번에 배운 나머지 식정리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 같고, 알겠죠?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오늘 이야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로 가시죠. 알렸어. 자, 오늘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정리 활용이라는 파트는요. 초반부는 그냥 이제 이런 식들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걸 보여드릴 만한 틀일 뿐인 거고,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오른쪽 라인에 있는 게 활용 문제들인데, 풀면서 설명해볼게요. 봐봐. 지금 쌤이 여기 18페이지에 난 두 문제를 풀면서 식을 정리해 왔는데, 요 문제가 지금 여러분 특히 나머지 정리는 선생님 말하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 툴이 되게 중요해서요. 선생님 한번 잘 들어봐요. 요게 150번 풀인데 요거랑 비교하면 돼요. 150번 풀이에요. 적혀있는 거고 얘는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같이 얘기해볼까? 얘가 이제 151번 풀이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150번이랑 151번은 처음에 줄을 딱 읽었을 때 특히 150번 틀을 딱 읽었을 때 뭐라 했냐면 fx를
예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예이고를 읽었어요. 150번 보고 있습니까? 150 봐봐. fx를 예로 나눈 몫이 예고 나머지가 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50번 문제에서는 fx가 몇 차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나와 있는 정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물론 몫을 QX라고 이름 지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몫을 이름 짓지 않더라도 내가식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QX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면 얘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2차로 나눴을 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2차라면 얘는 상수할 것이고 3차라면 1차일 것이고 4차라면 2차가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QX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151번도 보시면요. 얘를 예로 나눈 몫을 QX라고 이름 짓긴 했지만 QX라고 이름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얘가 지금 2026차란 말이야. 그럼 1차로 나누면 여기가 2025차일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 Q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쌤이 보여드린 153번 해보세요. 153번. 153번을 보시면 봐봐. 다항식 예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예일 때 A, B를 구해라. 뭐 이런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알겠죠? 지금 153번에서 얘기하는 이 다항식은 몇 차야? 3차죠. 3차를 2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3차식을 2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가 나올 것 같아? 1차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차수가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들은요. QX라고 이름을 지으면 문제 더 어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153번을 풀어볼게. 자, 지금 앞에서 푼 이런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수가 되게 높거나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QX라고 문제에서 이름을 지어주긴 했으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QX라고 세팅할 수밖에 없어. 차수가 너무 크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 풀려는 153번 같은 경우는 봐봐요. 자, x3승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a, b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 정리 파트 문제니까 검산식을 한번 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검산식을 써볼게요. 얘는 얘가 말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로 나눈 몫이 있을 거 아니냐. 그쵸? 우리가 보통 몫을 뭐라 씁니까? QX랑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어차피 3차밖에 안 되고요. 뭐 일단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QX 많이 쓰니까 일단 써놓고 갈게요. QX 더하기 나머지가 3X 더하기 4니까 153번이야 되나? 요렇게 식을 세운 게 틀린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문제가 분명히 다른데 얘는 지금 3차밖에 안 돼. 그럼 얘가 몇 차야? 2차니까 QX 몇 차 됐어요? 1차잖아. 그렇죠? 1차식을 QX라고 이름을 지으면 문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알겠죠? 이렇게 차수가 명확히 나온 것들은 QX를 쓰지 마시고 뭐라 쓰라고? 1차식이잖아. 뭐라 쓰면 돼? AX 플러스 B를 보통 쓰는데 A를 얘가 쓰고 있고 B도 얘가 쓰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쌤은 보통 MX 플러스 N을 쓰거나 PX 플러스 Q를 쓰는데요. 알겠죠? PX를 쓰려고 하는데 잠깐만 야 최고차항 정도는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고차항이 x 3승이니까 여기 x제곱이랑 곱해서 최고차항이 만들어질 거니까 요 1차항의 개수가 얼마 됐어요? 1이겠죠. 1. 여기는 x라고 쓰면 안 됐죠. 플러스 p라고 하면 되죠. 이 결과일 거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몫을 얘는 qx라고 쓰지 말라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qx라고 쓰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차수를 3차로 깔아준 데는요. 식을 찾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랬습니까? 그럼 결국 얘랑 얘는 항등식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가 A나 B나 P를 구하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는 것도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전개를 좀 꼼꼼하게 해보면요. 여기 보니 뭐 다 전개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숫자를 대입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쌤 생각에는 전개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이걸 다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숨어있는 B와 A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항등식의 성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쌤이 봤을 때는 최고차항을 써먹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차항 개수가 빵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차항 개수만 뽑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PX제곱 4X제곱 맞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P 더하기 4의 X제곱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좀 그렇고 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말은 P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5. 되겠습니까? P가 마이너스 4라면 됐습니까? 이제 뭘 비교할까요? 쌤 생각엔 상수항, 뭐 A도 마찬가지지만 상수항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상수항부터 비교할게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야. 여기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4B가 여기 나온 상수항. DA를 더하기 4. 가상수항. 얘가 마이너스 8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넘기면 4B가 12니까 B는 3이었겠네. B도 밝혔습니다. B는 3이네. 여기는 3이야. B는 3. 됐어요? 이제 뭐 A는 뭐 찾으면 되겠죠. A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한번 잡아낼게요. 1차 한번 잡으려면 얘는 필요 없고 요렇게 곱해진 게 1차 마이너스 16x. 그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없죠. 플러스 3x. 뒤에 있는 더하기 3x. 즉 마이너스 10x겠네요. 얘가 곧 ax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알겠죠? 주어진 fx의 차수가 명확하고 그 차수가 3차 내지 4차가 보통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식으로 세팅하는 문제지 qx로 잡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qx 잡아도 풀이를 하려면 가능하지만 알겠죠? 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해라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항등식 찾기 문제일 뿐입니다. 그냥 쌤으로 전개도 상관없고 알겠죠? 선생님은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없는 한거 잡아서 하나씩 풀었더니 좀 더 산수는 편안감이 있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전개해버려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각 항을 비교하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거 싫은 친구들은 뭐 0도 대입하고 1도 대입하고 뭐 마이너스 대입하고 하면 또 나오겠죠. 항등식 문제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툴이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156번 마찬가지입니다. 156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56번입니다. 가보시죠. 또 비교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지금 155번과 156번을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 봐봐. 155번과 156번을 비교해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한번 봐봐. 둘의 난이도는 다른 문제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특정 풀이로 풀면 둘 다 비슷한 난이도를 느껴질 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쉬운 문제고 뭐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155번과 156번을 보시면 뭐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떤 풀이를 하냐에 따라 틀 수 있는데 그렇죠? 뭐가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155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봐봐. 155번부터 내가 가볼게. 155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요런 디테일함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다. x 3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 방금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냐. 얘는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적어볼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얘는 문제가 쉬워서 qx라 써도 답은 잘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게 있으니까 알겠죠? 습관을 잘 형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몫을 그냥 식으로 쓰자. 몇 차식이겠어요? 몇 차식일까? 1차식이죠. 최고차는 x 3승 1차 계속 1차니까 그죠? x 플러스 또 p 정도 적죠. 더하기 나머지 나와 있습니다. 2x 더하기 3입니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A, B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A랑 B만 구하려면 P는 구할 필요 없으니까 얘는 숫자 대입이 낫죠. X에 뭘 대입해야 되겠어요? X. 얘를 0 대비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두 번째 얘를 0 대비하는 1을 대입해서 나온 그 식을 연립하시면 A 값과 B 값이 그냥 나올 겁니다. A와 B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인수되면 이게 쉬워, 아니죠? 왜냐하면 인수되면 그 모양이 0 되는 값을 대입해버리면 그게 힘드니까 그걸 정리해버리면 답은 나옵니다. P와 상관없이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진아 툴은 이해되겠어? 인수로 되는 모양은 다 이런 툴이 되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 다음 문제처럼 봐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가 있는데요. 얘가 4차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얘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 게 4차가 나오긴 했는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얘일 때 a를 구해라. 그럼 얘는 봐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쟤보다 손이 많이 가는 문제예요. 알겠죠? 어쨌든 얘가 4차니까 여기 몫은 몇 차일까요?
2차겠죠? 끝났습니까? 2차 곱하면 다 찰 거 아니야. 2차의 최고차항 계속 어차피 1일 겁니다. 알겠죠? QX라는 모양보다는 식을 쓰라고. 요거 PX 플러스 Q로 할게요. 나머지가 얼마랬니? 3X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A, B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는 쌤 생각에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다해서 비교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쌤이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이걸 헷갈리는 친구도 다 전개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양변 비교하면 되고요. 좀 센스 있게 구한다면은 여기에 상수항이 그죠? 봐봐 이 식의 상수항이 얼마야? Q 더하 빼기 3 아니? 그죠? 쌤이 좀 센스 있게 푸는 첫 번째는 나는 상수항부터 비교할 거 같고요. 왜냐면 여기 상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Q-3이니까 Q-3이 좌변, 우변의 상수항. 좌변 상수항이 없어 0이잖아. Q는 3이겠네. 그쵸? Q는 3 나왔습니다. 3 나왔고. A, B를 밝히는 것보다 P를 밝혀서 그 다음 A, B를 잡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P를 잡으려면 쌤 생각에 3차항, 원래 차수 높은 거 보면 편해. X 3차항을 비교할게요. 좌변의 X 3차항은 없잖아. 그쵸? 우변의 3차항 봐봐. 이렇게 곱하면 PX 세제곱. 밑에 쓸까? PX 세제곱. 그 다음 또 뭐 있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없지 않습니까? 그죠? 3차항이 P-1의 X 세제곱인데 좌변에는 X 세제곱이 없으니까 P가 1인가 보네요. 그죠? 얘 1입니다. 1. 끝났네. 그죠? 요거 전개해서 뭐 1차항 제곱방 잡아놓으면 끝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다. 이렇게해서 전개가 좀 빡센 친구들은요 X1 같은 거 넣어보시고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보시고 풀어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X1을 넣어버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올 것이고 몇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또 뭐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몇 나오겠지. 연립해서 풀면 A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결국 나머지 정리의 폼을 띄고 있지만 뭘로 풀고 있는 거야? 한국식 풀이하면 알겠죠? 전개했던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푼 문제의 차이가 뭐야? 인수분해 되든 말든 중요한 건 얘는 명확하게 그 다항식의 차수를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으로 출발해야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 서두에서 다항식 fx를 얘로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 배운 그런 얘기일 겁니다. 식을 잡아내는 문제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이 카테고리의 구분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실전 테스트나 기출 테스트 볼 때 처음으로 문제 만날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풀이 적고 탁탁 가서 답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보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나머지 점이 어려워지는 거야. 왜? 아주 작은 상황에 따라서 이 접근을 달리 하셔야 알겠죠? 이 어려운 게 잘 잡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버전과 나와 있지 않는 버전. 아까처럼 나와 있다 하더라도 차수가 말도 안 되는 거 2026차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QX를 잡아서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알겠죠? 얘처럼 3, 4차밖에 안 되는 이따위 문제들은요. 그냥 밀고 가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찌 보면 항등식이 풀일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본격적인 나머지 정리 활용은 뭐 157번 같은 거예요. 봐봐. 157번입니다.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풀다 보면 이런 환경들 되게 많이 만나요. 이런 환경이 뭐냐면 숫자로 된 거듭정보의 문제. 알겠죠? 걔를 보시면은 봐봐요. 자, 문제 이겁니다. 1000에 11승을 9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큰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에서는요. 이런 식의 문제 엄청 많이 있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 낼 수도 있고 인수분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곱셈공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이렇게 숫자의 거듭적으로 깔아놓은 문제. 알겠죠? 요건 싹 다 무슨 문제야? 이거? 문자로 풀란 얘기야. 문자로 풀어라. 우리는 숫자의 성질을 여기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치환이라 부르는데 문자로 바꿔서 풀란 얘기야. 그러면은 누구를 문자로 바꿀까요? 이처럼 예를 들면 누굴? 자, 이 수를 우리가 지금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를 x나 t로 바꾸시면 보통 x를 많이 바꾸거든요. 누구를 x로 바꿔? 자, 유찬이 998을 쓸 x로 가면 안 됩니까? 요걸 보통 치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해서 풉시다 되는 거잖아. 그렇죠? 상관없고요. 나 어떤 친구 쌤 1000을 x로 가면 안 됩니까? 뭐 어떤 친구 쌤이 가운데 x가 있으니까 999를 x로 가면 안 됩니까?
1번, 2번, 3번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너무 막혀있지 말라는 소리야. 뭔가 뭐 얘를 x로 나야지 풀려고 그딴 거 없어. 그냥 문자로 풀려야 되는 거야. 그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기 편한 걸 문자로 바꿔서 문자로 정리하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막 처음에 얘기한 뭐 유치원 얘기 받으시고 가볼게요. 다양한 환경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 풀어봐. 알겠습니까? 답은 다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어떤 화두가 필요한 거야? 이건 숫자로 비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로 바꿔서 풀라는 의도의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998을 x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요 문제를 치환이라는 건, 요 문제를 x로 아예 바꿔서 풀자라는 거죠. 그러면 1000은 뭐로 표현하면 돼? x 플러스 2 아닌가? 의 11승을, 그죠? 을. 그지? 뭐로?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1차식으로 난 나머지니까 얼마 대입하면 돼? 얼마 대입하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11승이네요. 그죠? 잠깐만. 2의 11승 우리 구할 수 있어요. 2의 10승에서 곱하기 2 하면 더한 거잖아. 그죠? 2의 10승 저번 시간에 봤지만 자주 나온 거였어. 1024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 2048이네요. 그죠? 답에다가 2048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제가 왜 안 돼요? 뭐라고요? 야, 이 나머지 아니야 이거? 나머지 맞는데? 답에 대해 쓰면 안 돼. 안 돼, 유치원 왜 안 돼? 주먹 보면 우리가 1000의 11승을 9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 숫자로 풀 수는 없으니까 998을 x로 유치하는 투자가 돼서 선생님 그렇게 해서 내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나왔어요. 2048인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태연아 뭐가 이상해? 잘 모르겠어. 범준아 뭐가 이상해? 야, 답을 쓸 거야? 2048을? 우진아 어떻게 쓸 거야? 답에다가? 지금 얘로 난 나머지는 얘가 맞아요 일단. 근데 이거 답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느낌인데. 야, 지금 우리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렇죠. 9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998로 나눈 나머지는 998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말이 안 되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얘로 다시 나눠야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나눗셈의 개념을 알아야 돼. 나눗셈 나머지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초딩 때 배웠습니다. 봐봐요. 공이 10개가 있어. 자, 봐봐. 이 개념을 알아야 돼. 몇 개냐? 10개가 있어. 내가 10 나누기 3에 대한 걸 설명을 하겠다. 나눗셈이 뭐냐면 나눗셈은 묶음 만들기거든요. 선생님 3개씩 한 묶음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묶음이 3개 나오네. 낱개가 한 개 남네? 얘는 묶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럴 때는 뭐라 써? 몫은 3이고 세 묶음이 나왔다는 거지. 한 개가 남아있어. 이런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x로 종합을 시켜서 묶어봤더니 낱개가 2048개가 남은 게 나머진 거죠. 근데 나는 지금 998개를 묶고 있기 때문에 더 묶어야지. 그죠? 얘는 그냥 나눠. 2048을 나눠야지. 998로 나눈 나머지 또 구하시면 되죠. 나눠보면 몇 번 들어가냐 이거? 2번 들어가지 않겠어? 그죠? 2번 하면 2000도 빼할 거니까 8, 26, 9, 2, 18, 9, 2, 18 그러면 2, 5 빵 나머지 52 나오네. 그죠? 이 문제 정답 얼마다? 52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숫자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우리가 문자로 바꿔서 구하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끔 중심을 잘 잡으셔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바로 유사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봐봐. 너네 풀어볼 거야. 잘 들어봐. 지금 풀이 이해됐죠? 하시고 싶은 걸 문자로 좀 됩니다. 자, 네,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000에 11승을 똑같이 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 풀어와봐.
풀어봐. 이거 1차식으로 난 나머지만 구할 줄 알면 처리 가능하죠. 풀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봐. 이번 시험에 잘 나오는 버전의 문제입니다. 준영아 구했어? 아직 못 구했어? 해봐. 아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문제를 바꿀게요. 아까와 답은 똑같습니다. 아까 걸로 푼 친구 답 똑같을 거 알겠죠? 더 쉽게 세팅해 주려고. 네. 처음으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야 산수가 쉬울 거니까. 1000의 11승으로 풀이를 진행한 친구는 답은 똑같을 거니까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산수가 더 쉬울 거니까 10으로 합시다. 체크됐나요? 답 나왔어? 지금 답 나왔어? 뭐야? 뭐라고? 답 뭐야? 괜찮아, 편하게 얘기했어. 마이너스. 이거 범주인 답 뭐야? 10. 유치원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태연이 뭐 나왔어? 0? 우리 그 준영이 풀고 있고 우진이 미니 뭐 나왔어? 안 나왔어? 봐봐요. 이거 뭘 x로 갔죠? 태연이 뭘 x로 갔어? 10을 x로 하겠습니다. 이거 10을 x. 아까와 좀 다른 거거든요. 상관없습니다. x로 두면 선생님 풀어볼게요. 얘는요 x의 11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1차식으로 난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얘가 0 되는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에 1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나머지로. 그렇죠? 오케이? 근데 재현아 11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을까? 11로 나눈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요? 나눈 나머지. 우리가 나눗셈을 11로 하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있어? 0부터 10까지. 근데 우리가 뭐 마이너스 1은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알겠습니까? 범준이 잘한 거야. 선생님 나머지가 음수 나왔는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묶음을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개씩 묶고 있어. 오케이? 마지막 묶음에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건요. 한 개가 부족해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묶음 11개니까 한 개가 부족하면 몇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1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 건 제대로 나온 거긴 한데 이걸 답에 쓰면 안 되고요. 답은 나머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마지막 묶음이 한 개 부족해 이런 의미야. 알겠죠? 그럼 나머지가 몇 개라는 소리야? 10개라는 거죠. 10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숫자에 대한 나머지를 구할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러면 11로 나눴어? 8개가 있다는 소리야 마지막에. 3개가 부족한 거니까. 알겠죠? 이런 의미를 갖고 풀이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숫자에다가 이 나머지 정리를 잘 연동을 시키니까 그렇게 잘 파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응? 자, 이런 거, 즉 마이너스가 나오는 나머지를 케어하게 세팅해 드리면 이제 158번 같은 문제에서 또 걸립니다. 이게 워낙 문제를 짜질부리하게 자꾸 장난을 치니까 알겠죠? 얘도 가볼게요. 자, 얘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같은 유형을 건드리고 있어, 그죠? 근데 아까 또 달라, 얘는. 음수가 나와버리면 너네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나머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음수가 나오면 그 묶으면서 그만큼의 개수가 부족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또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에 751승을 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죠? 자, 얘도 분명 문자로 활용해서 풀라는 얘기겠죠? 그죠? 뭘 x로 둘까요? 얼마? 2. 자, 2를 x로 두겠습니다. 2를 x.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x의 751승을 얘는 그럼 뭐라 표현할까? x의 3승? 더하기 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재현이가 얘기한 요 상황은 지금 이 풀이와 맞는 상황이야? 좀 다른 상황이야? 얘와 얘 어떻게 결과는 똑같을까 다를까? 범위 어떻게 생각해? 똑같죠. 요거 구하면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751차인 항을 3차로 나머지를 구해야 돼. 몇 차가 남았어? 2차가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만만하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답을 구하기 좀 힘든 문장이긴 합니다. 알겠죠? 머리를 좀 더 써야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답을 구하기 편했던 건 아까 문제 가볼게요. 10의 11승을 1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구했을 때는 이런 식의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게 10을 x로 둬도 단순하게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다시 말하면 1차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입하면 됐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근데 얘가 3차로 세팅해버리면 좀 빡세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차로 만다 치면 봐봐, 요것보다는 1차로 만들려면요 2가 x니까 얘를 이런 식 쌤 9니까 x 플러스 몇 하면 돼? 7이 돼야 돼. 7이 아니라 9니까. 그쵸? 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잠깐만 이러면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7에 751승은? 또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게 뭐냐면 풀이는 진행해도 봐봐 이렇게 간 친구도 진행을 했어. 만약에 풀다가 막혔을 거야. 근데 얘는 그러면 잘못된 걸 쓴 거야? 아니 잘못된 걸 쓴 건 아니야. 답을 못 구하는 풀이로 갔을 뿐인 거지. 혹은 만약에 풀이하는 힘이 강한 친구들이 그걸로 막 길게 막 풀어가지고 얘도 가능하거든. 이거 뭐 나무 구하면 되지. 막 풀어가지고 뭐 풀이 힘이 정말 강한 친구 답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선택하지 못한 거지. 알겠죠? 이런 건 다 별로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산수가 감당이 안 되니까. 머리를 더 써야 돼. 자, 머리를 어떻게 쓰냐? 봐봐. 아까 우리가 산수가 편했던 이유는요. 여기 10이고 여기 11이잖아. 차이가 뭐밖에 안 나요? 1밖에 안 나요. 그럼 하나 x로 두면 하나가 1 아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습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걸 100승하나 200승하나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아까 또 우리 처음 풀었던 여기 157번도 마찬가지예요. 157번도 뭐 이 정도 차이 나니까 괜찮습니까? 157번을 풀 때 이 정도 차이 나니까 뭐 2의 10승 정도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2랑 9는요 차가 너무 커. 그잖아. 7만큼 난단 말이야. 감당이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잠깐만요. 2의 거듭제곱 중에 9랑 가까운 놈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8이 있죠. 얘를 8로 세팅은 낫겠지. 이제 문제를 건드리는 거야.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아까 그 진행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기 힘든 상태니까. 알겠습니까?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8과 9가 연계가 좀 1밖에 안 나니까 얘를 8의 모양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2의 3승이 8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751이 잠깐만 751을 3으로 나누면 326 151 355 나머지가 남네. 괜찮습니까? 자, 요 상황을 내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나는 이게 2의 3승을 묻고 싶으니까 얘를 정리할게요. 야, 2 하나 떼자. 2 곱하기. 천천히 나올게. 750승 맞지? 그쵸? 요 놈은 3승이 25개, 25개, 250개구나. 250개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봐봐, 얘를 이렇게 쓰자. 2 곱하기 2의 3승에 250승.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8에 250승. 얘를 9로 나눈 나머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이렇게 바꾸는 게 실력이죠. 풀이가 실력이 아니라 풀이는 똑같아. 다만 내가 배운 풀이 환경으로 답까지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죠? 문제를 바꾸는 거죠. 내가 풀 수 있게.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이제 나중에 테스트 보면 이제 숨어 있을 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서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얘는 뭐 8 아니면 9를 x로 잡아야죠. 뭘 잡든 당연히 상관없죠. 알겠죠? 8을 x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9는 뭐 x 플러스 1로 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야? 2 곱하기 x의 250승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아, 그럼 뭘로 들면 x의 마이너스 1을 들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 250승은 1이니까 뭐 2 나오네. 나머지는 2입니다. 나머지는 뭐 손색이 없죠. 얘는. 그쵸? 답은 2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장난을 칠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떤 장난인지 몰라요. 알겠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자꾸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문제 처음 봤어. 예를 들면 그럼 그런 친구들이 아까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아까 재현이처럼 뭐 x 플러스 어디였냐 x의 750승을 1승을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로 많이 생각했다면 재현 입장에서는 이거 해봐야지. 본인이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풀이가 막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를 구해야지. 그다음 뭐 맞겠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쌤이 푼 풀이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친구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풀어보는 건 하면 안 돼. 예, 이건 좋은 풀이는 아니니까. 그 친구들은 하면 안 돼. 그 친구는 내 풀만 해야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건 해야 돼. 왜? 그게 여러분들 본성이야. 이런 성을 맡아들이면 넌 어차피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 풀을 세워야 돼. 살려서 쫙 푼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거기서 답까지 가는 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로 만나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되 물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또 누가 무슨 얘기했지? 아닙니다. 딴건 내가 그런 식으로 풀고 해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되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그 포인트를 잡아놓는다면 이게 숫자로 된 이런 거듭제곱들의 나머지를 구할 때 이 1차식 나온 나머지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문자로 잡았을 때 이 자식이 이제 그 나눈 값과 이 자식이 숫자 차이가 그죠? 너무 크게 나면 다루기가 힘들다.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만든 x 값이 그죠? 두 값이 차이가 얼마 안 나게끔 제일 베스트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거는 편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남기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빠듯한데요. 하나만 풀고 싶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0페이지에 목과 나머지의 변형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161번입니다. 요거는 노트에 필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잘 이해해서 풀어내면 사실 상관없고, 되겠죠? 뭔가 이해가 좀 깔끔하게 잘 안 오는 친구들은요, 지금 내가 풀어준 이 문제를 그냥 하나 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필기장에 추가를 문제 자체를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161번을 가볼게요. 요 문제 자체를 적어 놓을게요. 예시 문제 되겠죠? 나머지 정리의 식변형이라 부르는데요. 자, 이 문제를 그대로 할게요. fx를 문제입니다. fx를 x-3분의 2로 남은 무관함 풀고 적시고 목과 나머지를 r과 qx라 하자. 이 문제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이 fx를 3x-2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거 질문 구해봐라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봐봐, 나눈 값이 몇 배가 됐어요? 3배. 우리가 똑같은 식을 3배한 걸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라는 질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구해볼게요. 지금 이제 설명이니까 구해보시죠. 자, 첫 번째 이 문제 읽었어.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몫을 언급했네? 뭐하는 소리야? 검산식 쓰라는 얘기죠. 소리 없을까요? fx는 요거는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지금처럼 해야 돼. 지금처럼 하라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몫을 언급했으니까 검산식을 써야죠.
x 마이너스 3분의 2에 qx가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r이 있겠죠. 그죠? 검산식을 썼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죠. 그죠? 뭘 대입해야 되겠어? 3분의 1 대입해야죠. f 3분의 1이 얼마인데? r이겠네. 그죠? 이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대응하는 기본풀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얘가 나한테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또 마찬가지죠. 검산식을 써야죠. 왜? 몫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구해야 되니까. 자, 3x-2를 나누면 몫이 q1x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나머지도 r1이라고 볼게요. 위에 건 틀릴 거니까. 알겠습니까? 얘도 대입해야지. 뭘 대입해야 되겠어? 얘가 0 되겠을까? 얼마야? 3분의 1 대입해야죠. 그죠? 3분의 1 대입했어. f 3분의 2는 r1이 되겠네요. 3분의 1은 0 될 것이고 이거 남으니까. 그렇죠? 얘랑 똑같네? 나머지 똑같네. 이건 발견이죠. 이해됐습니까? 새로 구한 나머지는 원래 나머지 r과 똑같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보이십니다. 그죠? 외워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한 거잖아. 그죠? 원래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 쓰고 대입하고 검산식 쓰고 대입하고 검산식 쓰고 대입할 게 없어. 식을 잘 비교해서 잡아내고. 알겠습니까? 이 툴만 하는 건데 얘는 뭐 대입은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 뭘 구해야 돼? 몫을 찾아라. 문제 질문은 목과 나머지를 그냥 구하라고만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얘기가 없네요. 일단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몫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봐봐. 위의 식도 fx고 밑에 식도 fx죠. 그쵸? 방금 우리가 뭘 풀어냈어? r1이 r과 똑같음을 풀어냈어. 얘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얘 둘의 곱이랑 얘 둘의 곱이 같을 거 아니야. 같은 fx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x-3분의 2 곱하기 qx가 3x-2 곱하기 q1x랑 같다 이 말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 앞에 뭘 곱했어 얘는? 3을 곱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 전체 식이 똑같으려면 얘한테는 뭘 곱해줘야 되겠어?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가 있어요. a에다가 3을 곱해서 3a 곱하기 4b가 있습니다. 두 값이 똑같으려면 그죠? 앞에 거를 3배 했어? 그럼 결과가 똑같으면 뒤에 거는요 3분의 1배 해야지. 그죠? 그래 얘도 a도 왜 a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즉 얘는 뭐랑 같다? 3분의 1 qx랑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3분의 1 qx랑 같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선생님이 답을 구해낸 건데 결론만 정리하기 필기용이니까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봐봐. 어떤 함수를 1차로는 나머지를 세팅했을 때 그놈을 3배한 값으로 나눈 곱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일단 나머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체크됐죠? 뭐 증명이 됐으니까. 얘를 3배했어? 몫을 몇 배가 된다고요? 3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 내용은 나머지 정리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굳이 필기 없어도 알아서 풀면 되는데 알겠죠?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챙겨놓고 여러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 밑에 문제 봐봐요. 아닙니다. 그거 지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쳤다가 가시죠. 필기 하시고 요거는 추가 필기. 요 문제 하나는 예시로 적어놓은 소리 아니겠죠? 잘 나온 내용이니까 필기 놓으시고 10분만 쳤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쳤다가 하시죠. 한마디요? 알았어. 자, 여러분. 자, 나머지 정리 활용은 이렇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얘기들은 다 하나씩 가벼운 유형들을 정리해가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뭐 방금 얘기한 이 얘기로 162번 같은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보면 162번은 그냥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그 fx를 162번입니다. fx를 자, 보실게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다음과 같다.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이다 라고 나와 있겠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상태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딱 개념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뭐라 했냐면 야 이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딱 봐도 바로 요 얘기죠. 그죠? 이 몇 배 한 거야 이게? 얘한테 뭘 곱하면 돼요? a분의 b를 곱하면 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으니까 여기에 a분의 b 곱하면 얘가 되는데 그치? a분의 b 곱하면 a 아니구나. a분의 1 이렇게 a분의 1 곱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지? 이 식에다가 a분의 1 곱하면 얘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실수배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 저거 정리한 거예요. 그죠? 몫은 어떻게 바뀌어? 얘를 나눈다. 다시 말하면 a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답을 탁 뽑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걸 적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건데, 오케이? 여기 이제 문제가 좀 더 꼬아내면요,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많이 꼬아낸 문제는 164번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지금 풀면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틀이 좀 익숙해지면, 그때 쌤이 요 164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이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그 163번은 똑같은 틀의 문제고요. 164번 같은 경우는 fx를 나눈 게 아니라 xfx를 나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이 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알겠죠? 그게 어떤 식으로 골치가 아파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자라는 걸로 하고 알겠죠? 오늘은 요 얘기, 요건 이해됐죠 이제? 그죠? 이게 나눈 값을 실수를 하면 나머지는 바뀌지 않지만 몫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걸 적용하는 일반 문제가 요런 틀이야. 알겠습니까? 요런 틀을 가볍게 요 노트 체크하면서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조립제법이란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립제법이라는 이야기로 가보시죠. 자, 여기 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미리 한번 공부한 친구들은 이 조립제법이 혹시 뭔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서 한 번쯤 공부해봤던 친구 조립제법 할 줄 알 거라 표현했는데 엄밀히 조립제법 뭐야? 뭐 할 때 써본 거야? 잘 몰라? 유찬아, 조립제법 할 줄 알지? 할 줄 알잖아. 할 줄 모르는데 까먹었어? 아니, 그게 할 줄 알지? 이 조립법 어디다 써보고? 처음 배운 친구들 잘 들어봐봐. 내가 어디다 써보고? 괜찮아, 그런 얘기. 그죠? 3차식 이상인 식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 써먹는 거야? 뭘 구하려고 조립법 써먹는 거야? 그냥 모르겠어. 재현은 어떻게?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 할 때도 조립법 쓰긴 하죠. 근데 조립법을 처음 배울 때는 인수분해로 배우진 않거든. 그렇죠. 어떤 다양한 봐봐. 조립제법은요, 이를 쓰는 겁니다. 봐. 그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요. 방법. 오늘 이 조립제법이라는 어떤 그 연산 방식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건 어떻게 써먹냐면요. 그냥 꼭 3차 이상이 아니어도 돼요. 2차식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떤 항이 있어. 내가 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목과 나머지. 그걸 빨리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산법이 조립제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1차식에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겨요. x-a 꼴로 생겨요. 1차식. 무슨 말이냐면 요 최고차 1차항 계수가 얼마예요? 1일 때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2x-1로 나눈 목과 나머지 못 구합니까? 구할 수 있는데 조립제법으로 답이 딱 나온 게 아니라 툴을 좀 알고 풀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이라 하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쌤이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문제로 가시죠. 밑에 있는 거랑 가자. 예시로 갈게요. x 3승 더하기 여기서 뭐 하나 한 걸로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2 나누기
여기 쌤이 166번을 푸는 겁니다. x 플러스 2로 나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자. 요럴 때 쓰는 게 조립대법입니다. 알겠죠? 지금 봐봐요. 3차식을 꼭 3차가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 3, 4차가 많이 나오니까 3차식을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도 있죠. 있는 나머지를 한자리 나눠가지고 x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거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조립대법입니다. 알겠죠? 자, 조립대법 어떻게 하죠? 여기는 계수들을 먼저 쓰세요. 1, 3 요거는 방식을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2가 되고요. 니은자로 딱 뺀 다음에 여기 앞에 어떤 숫자 쓰냐면 얘가 0 되는 x 값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잡고 이제 마이너스 2로 조립대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조립대법 하는 방식은 이래요. 봐봐. 여기 있는 숫자는요 그냥 내리세요. 1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 두 수는요 곱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얘 좀 더하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풀만 알면 되겠죠? 더하면 1 됐습니까? 다시 여기 있는 숫자와 곱해서 여기 쓰세요. 마이너스 2 또 더하세요. 1 다시 곱해서 뭐라? 나머지가 빵되네. 마이너스 2 어이구야 마이너스 더하시면 0 니은자로 따로 뺍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순서 잡아볼게. 얘가 지금 3차식인데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 몫은 몇 차겠어요? 2차겠죠. 그죠? 나머지는 단순한 숫자, 상수겠죠. 1차로 나온 나머지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여기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 지금 개수가 숫자 3개 있죠, 그렇죠? 몫이 지금 2차식이니까 앞에서부터 2창, 1창, 상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몫은 QX였을 때 QX는요 2창 개수가 X제곱 플러스 1창도 X, 상수는 1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조립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면 요 식을 예로는 몫은요 저걸 못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요 0이구나. 이렇게 쓰는 방식이 조립법입니다. 알겠죠? 조립법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방식을 잘 봐두시고 기존에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의미만 하면 복습이겠죠. 그죠?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좀 들어가볼게요. 예를 들면 168번으로 가볼게요. 168번입니다. 자, 2x 3승 한 번 더 연습해볼게요.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 나누기 x 마이너스 2분의 3. 자,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 질문인 거야. 알겠죠? 1차식 나눈 나머지와 몫을 빨리 구할 때는요 이런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봐봐. 여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어요? 니은자 잠깐만요. 그냥 하는 데에 비어있는 거 하나 하자. 167번 갈게요. 3x 3승 마이너스 7x로 똑같은 문제니까 마이너스 10 여기 x 마이너스 3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비어있는 거 보여줄게. 봐봐. 얘를 나눈 목과 나머지 계수 쓰세요. 3 마이너스 7 1창이 없죠? 0 쓰시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0 없는 하면 0 쓰면 됩니다. 알겠죠? 3으로 조립제법. 얘가 0 됩니다. 3 됐어요? 진행하면 내리면 3 곱해서 쓰는 거야. 9 그죠? 더하면 2 곱해서 쓰면 6 더하면 6 곱해서 쓰면 18 더하면 8 이해자 빼. 알겠습니까? 그 나머지 얼마야? 나머지 8 그죠? 몫은 얼마야? 몇 차식이겠어요? 2차식이죠. 개수가 여기 있는 거야. 앞에서부터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여놨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봐봐. 3x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10을 나누기 얘를 3배야 3x 마이너스 9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이게 질문이라 처음 했습니다.
자, 봐봐. 자, 보세요. 자, 얘를 1차 시험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려면 이건 조립제법을 쓰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로 조립제법 써야겠어? 이거 얼마인가? 얼마야? 3으로 쓰긴 하는 건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x합의 계수가 얼마야? 1이 아니라 3이죠. 그죠? 그럼 내가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x합의 계수가 1인 경우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으로 조립제법을 진행하면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x-3에서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걸 구하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처럼 조립제법은 똑같이 진행한 다음에 나머지는 바뀌지 않아. 8 그대로겠죠? 여기서 배웠잖아. 나머지는 바뀌지 않아. 3배 한다 하더라도. 그쵸? 근데 몫은 몇 배가 돼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쓸 때 이 숫자에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래서 이 몫을 쓸 때는요. 3에다 3분의 1 x제곱 3분의 2x 더하기 2 얘가 몫일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조립제법의 기본 세팅의 구조를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x합의 계수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형의 식변이 합쳐지는 거죠. 알겠죠? 최고참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조립제법을 진행한 후에 저 몫의 저런 관계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정확한 몫을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들을 싹 엮어서 기억을 딱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푸시면 여기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싹 풀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1페이지에 173번에 나와 있는 조립제법과 항등식이라는 이 문제도 잘 봐주세요. 요거 여러분 별표. 요 문제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유형을 외워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라는 건요. 여러분 당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딱 잘 적어놓고 요 문제가 나오면 보면서 풀라는 얘기야.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는 모든 진도에 대한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을 보면 적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내용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 조립제법과 항등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 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알겠죠? 여기 조립제법에 엮여있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유형. 조립제법의 활용 문제다라고 쌤 부르는데 조립제법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 문제 형태는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교재 21페이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문제 한번 봐봐봐. 173 보시면요. 그죠? 얘가 뚜루룩 나와 있죠? 173 보시면요. 3차식이 있는데 x-의 세제곱과 x-의 제곱과 x-의 1승과 x-2가 상수항. 이런 걸로 뭔가 내림차순한 거죠. 이게 흡사 x-2의 내림차순을 진행한 느낌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74도 보시면 3차식을 x 플러스 1의 내림차순한 느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175는 좀 어려워진 문제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175는 선생님 같은 패턴 아닙니까? 같은 패턴인데 이게 조립제법의 활용 문제인데 얘가 2x 플러스 1로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러면 좀 이렇게 뭔가 툴을 좀 더 이해를 해야 푸는 문제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상승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a x b배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런 걸로 나와 있다면 위에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야. 근데 얘는 이 x 앞에 2x 플러스를 잡아놔가지고 x 앞에 계속 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이러면 상황이 좀 꼬입니다. 그 꼬이는 건 오늘 배우면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조립제법 기본 문제 풀 줄 알면 그때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이제 173과 174가 지금 이제 배울 기본품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기용으로 쌤이 173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쓸 겁니다. x 상승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얘를 a배 x 마이너스 x제곱 이게 약간 흡사 x 마이너스 2로 내림차순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c배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d 이런 꼴이 될 때 a, b, c, d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쌤이 이렇게 유형을 딱 박아서 필기하라는 건요 문제 자체 툴을 좀 외워두라는 소리야. 물론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해로 풀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꼭 기억해놔라 이런 의도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쌤이 풀이법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왜 이런 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이게 약간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x-2로 내림차순한 느낌이란 말이야. 그죠? 이거는 x는 2로 조립제법으로 끝장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쌤이 답을 구하는 풀이를 보여준 다음에 왜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할게요. 알겠죠? 풀이를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봐봐. 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얘 조립제법을 때리라는 소리야. 얼마로? 2로 때리라는 소리야. 언제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알겠습니까? 자, 무슨 의미냐면, 자, 개수를 정리할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입니다. 그죠? 2로 조립제법을 진행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1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나 때 4. 됐죠? 얘가 몫이고 얘 나머지죠. 그죠? 몫을 또 2로 때리세요. 2로 조립제법. 그러면 1, 2, 3, 6, 5. 몫을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겠죠. 되겠습니까? 두 개 남았네? 또 2로 조립제법. 끝장 오라는 얘기야. 1, 2 더하면 5. 한 개밖에 안 남았네. 끝. 자, 여기서부터 봐봐. 얘 마지막 남은 몫이 이 개수인 거야. 얘가 A, 얘는 B, 얘는 C, 얘는 D가 됩니다. 2로 조립제법을 끝장을 보시면 마지막 남은 하나의 몫이 이게 최고치한 개수인 거야.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개수, 네 번째 상수항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조립제법 활용 패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풀이법이 뭔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왜 이런 식의 풀이가 적용이 가능하냐면 봐봐, 이제 증명 들어놓고 봐봐. 이런 식이야. 봐봐.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2로 조립제법을 진행하면 나머지가 4고 몫이 x제곱 플러스 x-2라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처음에 이러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식이 얘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 이건 증명이야. 파란색 지울 거야 나중에. 요 식을 봐봐요. x-가 얘도 다 들어있으니까 요걸 x-를 묶으면요. 여기 안에 a의 x-의 제곱 제한해서 봐봐. 플러스 b의 x-2 더하기 c에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요 세 개의 항은 x-를 묶을 수 있죠. d는 어쩔 수 없이 내pus어. 그치? 그럼 봐. 내가 얘를, 이건 증명이야. 내가 얘를 잠깐만 fx가 1로 지으면 요 식이 fx라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면 잘 봐봐. x-2로 남은 얘가 몫인 거야. 나머지가 d인 거죠. 그죠? 우리 검산식 쓰면 이렇게 쓰잖아. x- 곱하기 목 더하기 숫자가 이 식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 x-로 나눈 첫 번째 나머지가 d인 거야. 요게 첫 번째 나온 나머지죠. d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온 몫은 요 식이 되겠죠. qx. 됐어요? 오케이? 요걸 또 q1x라고 한번 적어볼게. qx 됐습니까? 그럼 이 자식을 봐봐. 이 q1x를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볼게요. x-를 두 개를 묶을 수 있잖아. 그렇죠? 얘를 x-2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게 a 배 x-2 더하기 여기는 b가 남을 것이고 나머지 더하기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봐. 이 몫을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또 나머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몫을 x-로 나눈 몫과 나머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나온 나머지 c인 거야. 몫을 x-로 나눈 나머지가 c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번 탁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요 몫을 또 얘로 나눈 몫이 있잖아. 요 몫을 뭐 잠깐만 내가 gx라 친다면 이 자식을 또 정리하면 gx는 얘 끝났죠. a 배 x-2 더하기 b니까 얘는 x-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 b인 거야. 몫이 a고 나머지 b라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구조로 착착착 치고 가는 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혹시라도 못 쓰겠죠?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알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를 하고 싶은 친구들 개별 질문도 하시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 알겠죠? 이런 식의 내용 수는
조립제법으로 끝장을 보면 최고차는 계속부터 세팅이 되는 그런 유형이다. 알겠습니까? 이 유형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그 툴은 이게 목수 뽑아내고 목수 뽑아내고 목수 뽑아내면 이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툴로 돼서 이런 문제 유형이 하나 있다. 자, 재현아 괜찮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늘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이고 괜찮니?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조립제법의 활용 파트 잘 준비해 두시고 필기 필요하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적어서 보세요. 여러분 요거 다 필기하셨죠? 그죠? 요거 지우고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인수 정리 활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이 짜질부리한 저번 시간에 그 수업 듣는 친구는 알겠지만 저번 시간은 좀 굵직한 여러분들 이해를 요하는 알겠죠? 그런 문제라서 하나만 딱 전달하고요. 바로 확인 들어가죠. 그거를 좀 잘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한 파트였다면 오늘은요. 짧은 그냥 툴을 배우는 거야. 이거는 뭐 그 기억만 정확히 있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기억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서 짧게 좀 치고 있는 거야. 자,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은 인수 정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팁으로 필기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인수 정리의 활용이라고 부르는데 명칭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차식 fx에 대하여 자 우리가 앞으로 3차식이든 2차식이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거다. 재현아 잘 봐봐. 첫 번째 예시 거기는 우리처럼 3차식인데 여기 176번을 보면 힌트가 나와있죠. f-2 요거 문자수 되겠죠 여러분. fa는 fb는 fc는 뭐 3이다 이렇게 거의 식으로 할게요. 176번에 마이너스 1, 2를 쌤 A, B, C로 세팅한 거야. 이 필기용으로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 해석 알겠죠? 그걸 정리하는 거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3차식이 봐봐 F1, F2, F3이 0이래요. 여러분 이런 3차식 식 세울 수 있죠?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문자로 잡으시고요. 그죠? 1놈에 0 되고 2놈에 0 되고 3놈에 0 되는데 식이 어떻게 생긴다 소리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왜냐 이거 이해했어? 3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1로도 0 되고 2로도 0 되고 3로도 0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힌트를 주는 거는 이렇게 식을 세우라고 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해석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0이 아니라 3을 준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쌤, 이걸 만족하는 3차식은요. 어렵지 않아. 잘 봐. fx가 쌤, 최고차항은 안 나와 있으니까 p로 잡을게요. x-a, x-b, x-c는 있었을 텐데 대입하면 0이 아니라 얼마였어? 3이었잖아. 더하기 못하고 3 이렇게 쓰란 얘기야. 확인해봐. A는 3되고 B노도 3되고 C노도 3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숫자를 주면 식을 이렇게 세우라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기본 단계.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한 단계만 레벨업.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야, 3차 다음식 fx에 대해서 fa랑 fb랑 fc가 똑같아 라고만 주는 거야.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한 단위 사실 꼬아내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자, 재현아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A를 넣어도 B를 넣어도 C를 넣어도 값이 똑같답니다. 그래? 근데 그것을 모르잖아. K라고 있는 걸 지워. 오케이? 왜? 얘는 3을 줬으면 안 줬잖아. 그죠? 네가 만들어야 돼. 식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f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px-a, x-b, x-c에 더하기 k였다라는 거죠. k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힌트 주겠죠. 문제 다 줍니다. 알겠습니까? 식을 그냥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단계 1, 2야. 자, 한 단계 레벨을 더 올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세 번째. 야, F1은 1이고, F3은 3이고, F5는 5래. 이렇게 보자. 이걸 만족하는 3차 다항식 fx를 구해라. 이런 거야. 자, 먼저 얘기죠.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데. 그럼 식이 어떻게 해야 돼? fx는
최고차가 모르고요. 1 넣어도 3 넣어도 5를 넣어도 규칙이 똑같잖아.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뭐라 쓰면 되겠어?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식이 뭐야? 저는 식이 뭐 모를 것 같아. 식으로 씁니다. 숫자가 변하니까 뭐라 쓰면 되겠어? X라고 써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저기 나와 있는 데 만족하는 3차식 맞지 않아요?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는 못 나오잖아. 이해되겠어요? 응.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응. 식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번 더 가볼까요? F1은 1이 되고 F2는 4가 되고 F3은 9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fx는 뭘까요? fx는 재현아 잠들게 좀 네가 한번 해봐. 뭐라 쓰면 되겠어? 일단 p배 최고차항 개수가 안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p배 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2를 써야지. 2를 넣잖아. x 마이너스 3 뭘 것 같아? 그렇지. 플러스 x제곱. 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규칙을 넣어놓을 거라는 거야. 이해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의 질문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들을 좀 공부를 못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이렇게 풉니다. 선생님, 3차니까요. fx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고요.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고요. 3 넣으면요 27a 더하기 9a 더하기 9b 더하기 뭐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연립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죠. 답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쌤 어차피 답이 나오는데 굳이 왜 이딴 걸 배웁니까? 시간 내에 감당되겠니? 응, 못 풀어. 알겠습니다. 특히 내신은요 50분이나 그죠? 보통 20문항에서 적게 내면 이제 많이 내면 이제 24문항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풀고 있다. 다른 몇 문제는 버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연산 능력이 짱짱하단 말이겠습니까? 한 큐에 똑 답을 구하겠지만 아니 안 돼.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는요 아예 못 풀고요. 알겠죠? 왜? 여기 틀에 뭔가 숨겨놨을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3차식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건 2차나 4차는 잘 안 나오지만 2차나 3차는 잘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2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뭐 이거 활용한다면요. 예를 들면 봐봐. 2차 함수. 2차 함수에 fx가 있어요. f1이 3이고 제곱으로 하면 3이고 f2가 5래. 2차식으로 구하래요. 알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x를 꼭 이렇게 써. 2차식은 꼭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p대 x-1, x-2 1 넣으면 3 됐고 2 넣으면 5 됐다고 이거 2배 한 거 1도 하고 2배 한 거 1도 하고 이게 뒤에 2x 플러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필요거리 힌트 줄 거야. 적용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2차식 정도는요 선생님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뭐 3차보다는 정리한 게 나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눈을 서서히 가지는 노력을 하셔야 이제 대화가 되겠죠. 이 사람들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잘 챙겨주고 이건 예시일 뿐인 거죠. 그때 중요한 얘기는 밑에 두 식은 예시가 맞는데 자주 나오고요. 얘 둘은요 완전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특히 나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값이 안 나왔어? 네가 세팅해. K라고 알겠죠? 이걸 제일 어려워한다고. 알겠죠? 특히 수학을 어려운 친구들이 문자를 사용 못해. 왜? 문자 사용하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알거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줄 건데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여기 값이 필요한데 안 나와 있어요. A라고 해요. 선생님 여기 값도 필요한데 안 나와 있어요. B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수학을 좀 어려운 친구들일수록 자기가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이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단 말이지. 알겠죠? 문자를 새로 만들어야 그 문제는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A, B, C, D 다 자꾸 풀어. 시킨 대로 진행만 하세요. 힌트 다 나오니까. 알겠죠?
거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알겠죠? 필요해? 없어. A라고 해 그냥. 알겠죠? 그 다음 진행을 하세요. 진행이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문자로 세팅해버려. 알겠죠? 모든 알파벳을 다 동원해서 세팅해. 알겠죠? 정리하는 거 다 정리해. 구하는 거 구해. 그러면 내가 봐봐. A, B, C, D를 만들어서 문제 풀었는데 선생님 A, B, C, D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답은 나와요. 답이 만약에 뭐 A 더하기 B를 요구해서 A 더하기 B는 나올 겁니다. 주어진 힌트만 정리 잘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C를 구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걔가 묻는 것만 구해봐봐. 답은 나와. 알겠죠? 그런 맛을 조금 보면요. 조금씩 쉬워지는 거예요, 수학이 이제. 왜? 뭔가 잘 안 보이는 답은 나와.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 꼭 그렇게 자기식 진행을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걸 내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지금 배운 것들 적용을 좀 해보면. 자, 쌤 179번을 가보겠습니다. 179번입니다. 보세요. 이건 쉬워 이제. 179번입니다. 여기다 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다. 여기다 볼게요. 자, 최고참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 스톱. 이거는 봐봐. 나머지 정리 내가 얘기 많이 했지. 최고참 개수가 1인 3차식이래. 이건 식을 세우라는 문제야. 그죠? 식을 세우라는 문제가 아닐 거면 보통 멘트를 어떻게 할까요? 다항식 fx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겠습니까? 이 처음에 보는 그 힌트를 본 누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얘는 식을 세우라는 얘기인데 어떤 식이야? 3차식인데 f1은 1이고요. f2도 2고요. f3도 3이래요. 이거 바로 나왔네. 얘가 말하는 3차식이 뭐라는 거야? 최고참 개수 1이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넣으면 x-1, x-2, x-3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더하기 x가 있다는 얘기지. 1 했어요? 그래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올 거 아니야. fx가 얘야 라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러면 첫 줄에 읽자마자 fx를 구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 하래? f5를 구해라. 거의 뭐 20촉한 문제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자, 되겠어요? 우진 알겠니? 자, 여러분들의 오늘 수업의 진가는 180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발휘가 되어야 된다. 알겠죠? 자, 180번 가볼게요. 자, 180번입니다. 여기 실전형 난이도로 느껴집니다. 네, 여기다 볼게요. 잘 보려나? 제가 잘 보이니? 네, 봐봐요. 자, 오늘 내가 알려준 내용을 잘 기점을 잡아서 이런 문제 이렇게 대응해야 돼. 봐봐요. 자, 문제 합시다. 3차 다항식 fx가 식을 세우는 얘기야. 그죠? 식을 세우는 얘기야. f4 구하래. 식만 세우면 끝나는 얘기죠? 자, 식을 세울 각오로 문제를 봤어. f1 -1이 f2 -2랑 같고 f3 -3과 같대. 그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기 안 해줬네? 그치? 여러분 이 식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가 똑같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유치원 어떻게 되겠어? 내가 좀 알려준 것 중에 몇 번이 필요하겠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3번? 범주도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은 3번 태윤은 어떻게 생각해? 3번 우진은 어떻게 생각해? 저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데 뭐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될까? 잘 모르겠어. 준이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봐봐, 준. 제가 뭐냐? 1번? 민은 어떻게 생각해? 네? 3번? 네. 이거 2번 상황인데 지금 1번 상황. 여러분 봐봐요. 봐봐. 아니 비교해봐. 지금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2번 상황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죠? 야, 얘가 얼마인지를 주진 않았잖아 지금. 봐봐요. 자, 1번 f가 3이고 fb가 3이고 fc가 3이래. 알았어. 3을 주고 식성 되고. 2번은요? 얘를 안 줬어. 눈키를 잡으라고 했다. 그래서 식을 세우지. 3번은요 봐봐. f1이 1이고 f3이 3이고 f5가 5란 말이야. 값을 줬잖아. 그치? 여기 봐봐. 이 문제입니다. 180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얘를 만났어.
야, F1이 얼마라고 줬어? 안 줬잖아. 그잖아. 아니, 숫자 같다고 지금 3번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숫자에 지금 값이 안 나와 있잖아. F2가 얼마라고 알려줬냐고. 안 알려줬잖아. 이해되겠어요? 이거 2번 카테고리 문제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너네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는 K라 잡아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값을 줘야 내가 뭘 해먹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값을 안 줬잖아. 2번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얘를 딱 보자마자 정리가 되죠. 무슨 말이야? 선생님 F1이 1 더하기 K라는 얘기고요. F2가 2 더하기 K라는 얘기고 K가 있으니까 풀리는 거야 이제. F3이 뭐야? 3 더하기 K라는데요? 이해돼요? 1 넘기면 1 플러스 K, 2 넘기면 2 플러스 K, 3 넘기면 3 플러스 K잖아. 이해되겠어? 오케이? 3차 다항식이 얘를 만족한데 식을 세우는 얘기네요. fx는 뭐란 얘기야? 체크하세요. 최고차항 계수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문자로 가. 뭐 필요 없을게 그냥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여기 어떤 식이 붙어야 될까요? 좀 기다려볼게. 시간 남아있어. 어떤 식이 붙어야 될까요? 1 넣으면 1 플러스 K, 2 넣으면 2 플러스 K, 3 넣으면 3 플러스 K. 그렇지. X 플러스 K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닐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마지막에 배운 저 인수정리 활용은요, 여러분 딱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알겠죠? 너희들 오늘 수업을 배웠으니까 가를 보고 선생님 값이 안 나와 있네요. 는 K 딱 잡아서. 그죠? 정리 탁탁탁탁. fx가 이런 상태라는 거군요. 적을 수 있겠냐고. 오케이? 오늘 집 이후로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선생님 그 다음 못 풀겠는데 괜찮아. 지금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됐으면 됐어. 알겠죠? 그 다음 뭐 이도 아니야. 공부하면 다 풀어 그냥 그 다음은. 원래 시작이 잘못되니까 안 풀리는 거야. 알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 안 되면 꼭 따로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 갈게요. 자 fx를 구해야지 얘가 말하는 f4를 구할 수가 있어. 그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주모. p와 k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힌트가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 읽어보시죠. 자, 문제 뭐라 했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2차로 나머지니까 당연히 나머지 정리 검산식 쓰셔야죠.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2. 그죠? 검산식 기본풀입니다. 검산식 쓰시고 이제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뭘 대입하러 준 거야 지금? 0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하러 준 거네. 0 대입할게. x 0 대입하면 f 0 얼마예요? 0 내면 마이너스 12다. 힌트 한 개.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f 마이너스 1. 0 되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17 빼기 10. 7이다. 좋네. 대입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가 돼야 돼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 뒤는 별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 인수정리 체크 잘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거의 시험 100% 출제됩니다. 오늘 시험 출제 엄청 많이 되었어. 첫 번째, 근데 우리 나중에 테스트 올 거 아니야. 하나, 첫 번째, 그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A일 때 복수 공부하세요.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겠죠? 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는 안 바뀌고 q가 3분의 1배 대. 한 문제 알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알겠습니까? 두 번째, 3차식 주고요. 야 이거 a 배 x 마이너스 여기 있네. x 마이너스 a 3차식. a b c 뭐야? 2로 조리대 빠바바바 찍어 쳐가지고 알겠습니까? 요거 한 4.5점 여기 나옵니다. 알겠어. 한 시험에 나온다니까? 벌써 두 문제. 그죠? 그 다음 인수정리 활용. 요거 최소 5점 몇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 벌써 10점 넘게 배웠어. 알겠죠? 오케이? 짜질부리한 것들이야. 알겠죠? 짜질부리한 것들을 잘 케어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를 첫 수업 되겠지만 뭐 노트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알겠죠? 공부할 때 제발 많이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죠. 노트 내용.
선생님 저번에 제가 들을 때 알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까먹었는데. 갖고 와. 알겠죠? 수업 전, 수업 후, 쉬는 시간 들고 와. 알겠죠? 뭐 지나가다가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생님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오씨 어제 노트에 기억 들어와. 알겠습니까? 카톡 하나 들어와서 선생님 좀 알려줘. 이해했어? 집 가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럼 되잖아. 여러분 어차피 반경이 여기 근처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놀다 들어와 그냥.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 원래 이 공부라는 것이 짧게 많이 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부 한번 한다고 주변에야 뭐 가족들 다 조용히 해. 다 닥치고 있어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쫙판 깔아가지고 저 시끄러운데? 저 새끼 꺼져. 시끄러워져. TV 꺼.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사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3개 풀 거야? 떠들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인데 나 3개 푼대. 끝! 그잖아. 선생님은 옛날에 중학교 때 요즘에 포인 노래방이 유행이지만 그렇죠? 선생님 노래방에서 하우스 때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노래방 좋아해서 노래방 가서 이제 하우스 해요. 우리 때는 숙제 안 했잖아요. 이 빠따를 맞았습니다. 옛날이죠, 알겠습니까? 요즘 체벌이 없지만 우리 때는 체벌이 워낙 많아서 숙제 안 오잖아. 밖에 엎드려 버쳐가지고 막 선생님들 때리고 있단 말이야.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그래서 숙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두들 맞으니까. 근데 숙제 어디서 했냐? 나는 거의 모든 숙제를 노래방에서 했습니다. 놀긴 해, 특히 방학 때잖아. 놀긴 해야 돼. 노래방 확 가죠. 내 노래 부르고 남 노래 부를 때 숙제하고 있어. 하고 가야 되니까. 네. 문제 완전 잘 풀려요. 이게 뭐 주변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네? 네, 집중력의 부재입니다. 알겠죠? 네. 나는 여기 밖에 길거리에 앉아서도 뭐 문제 풀어서 모의고사 나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집중력 관리 제어가 돼야 돼. 그게 보통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알겠죠? 쉬는 시간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환경 탓하지 아무 때나 질문해보냐. 무슨 말이야. 심어 배우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알겠죠? 너무 판을 다 깔아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적고, 알겠죠? 틈새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시간 나면 노트 봐. 5분만 봐도 돼. 이해 안 되는 게 있을까? 책 딱 하고 카톡 딱 보내. 선생님 저희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 와? 이러고 할 거 아니야. 와서 듣고 집에 가 그냥. 얼마나 좋아. 알겠습니까? 요즘에 카톡이 있잖아. 알겠죠?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해서 연락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짜지부리한 걸 많이 배웠으니까 필기 잘 해놓으시고요. 안 까먹기만 하면 다 먹어요. 왜? 저번 내용처럼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꼭 개별로 덤비세요. 내가 따로 더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럼 여기 다 먹을 수 있어. 그냥.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 관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 잠깐만 숙제. 잠깐만요. 숙제 올라왔어. 숙제 줘야 된다. 큰일 날 거예요. 153번부터요. 금요일까지입니다. 153번부터 오늘 배운 유형의 적용까지 181번까지만 딱 풀어오시고 복습 꼭 먼저 해라. 알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밀린 친구들 밀린 거 하지 마. 요거 하세요. 알겠죠? 요거 하고 시간을 더 내서 밀린 거 해야 돼. 알겠죠? 요거부터 하세요. 수고했습니다.